여러분이 보낸 패킷이 인터넷을 통과하면서 각 라우터를 지날 때 라우터가 하는 일은 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TTL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빼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TTL이 이제 값이 변하면서 헤더의 값이 변하니까 checksum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IP 데이터그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음번으로 거쳐야 할 라우터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라우터로 나아가는 쪽의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넣어주는 것.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이 5.4절의 IP 포워딩이었습니다. 적어줄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과연 어떤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로 나갔을 때 어떤 라우터를 거쳐야 하는가. 그래서 두 개의 출력을 얻어내게 됩니다. 라우팅 룩업의 결과로서. 첫째가 outgoing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넥스트홉 IP. 그러니까 넥스트홉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다음 라우터죠. 주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IPv4 라우터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IPv6의 경우에는 1번 대신에 뭐가 있죠? 이제 홉 리밋이라는 것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책섬은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죠. 책섬 계산은 없어요. 세 번째는 뭐 같아요. 동일하다요. 동일하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 번째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모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모두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건 랩탑이건 데스크탑이건 다 라우팅 테이블인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IP 버전 4의 라우팅 테이블 혹은 포워딩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루트 -4 하고 프린트하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IP 버전 6의 라우팅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제 루트 하고서 -6 프린트하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암호 같은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우리 저와 같이 해독하게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책 209페이지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칼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트워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라기보다는 목적지죠. 목적지는 이제 실은 뭐 목적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한 11개 정도밖에 없냐? 그건 아니고요. 저것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목적지입니다.
11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목적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프로그램 짜봤죠. if then else, if then else 하고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else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케이스를 다 따졌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기서 else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if 어쩌고면 뭐 if 어쩌고면 하다가 나가다가 아무것도 매칭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가 else예요. 맨 마지막,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왼쪽 칼럼이 그래서 목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패킷 헤더에 목적지 IP 주소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저 중에 하나로 쓰여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제 표기법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면 맨 위에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하고 하는 엔트리는 어떻게 써 있냐면 0.0.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IP 패킷 중에 목적지 IP 주소에 0.0.0.0이 들어있는 것은 없어요. 저렇게 쓰여진 목적지를 가질 수가 없도록 IP의 문법이 규정하고 있죠. 실제로 0.0.0.0이라는 주소는 뭐 어떤 데 써요? 이게 unspecified address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IP 주소가 뭔지 모를 때 우리가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HCP 거기서 이제 당장 얘기가 나올 텐데 0.0.0.0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호스트나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패킷을 보낼 때 소스 주소로는 쓸 수가 있어요. 소스 주소. 내가 그것을 보낸다. 그러니까 나라는 뜻으로 그냥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것이 목적지 주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지 주소에 왜 0.0.0.0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실은 이 데스티네이션하고 또 하나의 엔트리가 함께 쓰여져야 함께 봐야 이것이 데스티네이션의 그 의미가 확실해지는데 마스크라는 필드예요. 209페이지 두 번째 엔트리 마스크. 그래서 우리 실제 보이는 이 윈도우즈의 라우팅 테이블의 두 번째 컬럼에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간단한 식 하나를 쓸 텐데 그 식은 210페이지 맨 위에 써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매칭 룰인데요. 우리가 어떤 엔트리가 여기서 매치라고 선언하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책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런 식이 써 있죠. D and MJ가 이퀄로 써 있나요? DJ. 요 조건을 따지게 돼 있는 건데요. 여기서 J란 몇 번째 엔트리냐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J가 이건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J라고 하는 것은 엔트리의 번호가 되고 D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패킷에 쓰여 있는 목적지예요. 패킷에 쓰여 있는 목적지. 즉 IP 도착지 주소예요. 요 두 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요건 라우팅 테이블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스크고요. 요게 데스티네이션인데 패킷에 쓰인 것이 아니라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칼럼을 뜻해요. 자, 이것이 매치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매치냐라고 하는 조건인데 그래서 왜 맨 첫 번째 엔트리가 나머지가 다 아니라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냐면 네트워크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 첫 번째 엔트리는 M 첫 번째 걸 M1이라고 합시다. M1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마스크가 0.0.0.0이면 모든 비트가 다 0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dotted decimal notation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MJ하고 요것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bitwise and bitwise and 빗 대 빗으로 다 end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163.152.3.2 뭐 이런 D가 있었다. 그럴 때 이걸 AND를 해버리면 빗 바이 빗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빛 위치에서 다 AND를 해버려요. 각 비트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돼? AND 하면 되지, 그죠? 그럼 결과 뭐야? 이렇게 되죠. 요거랑 그죠? 요게 이 괄호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0.0.0.2. 그리고 해당 제2번째 마스크를 우리가 지금 마스크 이거 썼는데 1번 엔트리에 마스크를 갖다 썼는데 그럼 1번 엔트리에 목적지라고 쓰여 있는 거랑 같냐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0.0.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같냐 말이에요. 같죠? 실상은 뭘 갖다 대도 이 뒤에다가 무슨 값을 넣어도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리는 어느 패킷이 와도 다 매치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를 해서 논하냐면 밑에서 매치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밑에서 해당 엔트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방금 사용한 우리 이 주소 163.152.3.2 라고 하는 거 재미가 없네. 163.152.161로 바꿀게. 뭐 이거 바꾼다고 해서 차이는 없으니까 161로 바꿀게요. 여기. 그래서 163.152.161.2 라는 거랑 매치가 되는 거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매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255는 뭐예요? 첫 번째 8비트가 다 1이죠. 마스크가 1인 부분이 매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와이즈 엔드가 되면 저 여기서 비트들이 1이 돼 있는 숫자가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8비트니까 127이라는 숫자 그대로가 내려와요. 비트와이즈 엔드 후에. 그러니까 앞 첫 번째 바이트가 127이어야만 일단 매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뒤는 뭐 모르겠고. 근데 163이잖아. 이건 매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이트가 정확하게 매치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죠. 매치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이트 정확히 매치되어야 한다. No. 여기는 가능성 있네. 163 정확하게 163이냐 첫 번째가. 두 번째 바이트도 정확하게 152냐. 세 번째 바이트가 정확하게 161이냐. 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맨 마지막이 2죠. 근데 마지막 바이트에 대해서는 뭐래요? Don't care. 비트와이즈 엔드 시켜버리면 0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0이랑 매치가 되냐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매치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매치가 있고 여기도 매치가 있죠. 일단 두 개 발견했어요. 이거는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끝에 가서 틀렸어요. 이거 우리 복권 지금 당첨하고 있는 당첨이 아니에요. 이거 꽝이에요. 2등쯤 되겠네. 자, 여기는 역시 안 되죠. 끝에가 정확하게 255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죠. 여기는요. 여기 안 됩니다. 여기 240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저게 240이면 111 02 240이에요. 1110 0000 그것이 240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세 비트가 일치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랑? 얘랑. 240 맞아요? 1110? 1111. 그렇죠. 1111. 처음 네 비트가 1111, 나머지 0000. 그러니까 처음 네 비트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네 비트가 1111이 매치돼야 되는데 이 224는 뭐예요? 1110이죠. 그러니까 1110까지 맞아야 돼. 안 맞죠, 당연히. 1110이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 우리 거는 이거 우리 고대 주소인데 클래스 B야요. 그런데 이건 뭐죠? 클래스 D에 클래스 D. 224부터는.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224가 나올 수가 없어요. 틀려. 얘는 당연히 네 자리가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건데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매치가 몇 개 발견됐어요? 2개. 자, 매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패킷이 와서 라우팅 테이블을 쫙 뒤졌는데 뭐가 매치됐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 손 들고 질문해. 그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2개가 매치됐으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두 개인데 답을 두 개를 찾아냈으니 어느 게 진짜 답이에요? 자, 예. 어느 좀 부분을 지목해 주면 더 좋겠고. 자, 매치가 된 게 여기 2개가 있었어요. 그죠?
왜 매치가 되었는지 볼까요? 자, 여기 이 마스크를 잘 봐야 돼요. 마스크를 보면 요 숫자를 보면 이제 바이너리로 쓰면 이걸 1을 8개 쓰면 255가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개의 빗 포지션이 정확하게 요 숫자랑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누구랑 AND가 될 거냐면 여기 패킷에 쓰여 있는 목적지랑 이렇게 AND가 될 거예요. AND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패킷에 1이라고 써 있으면 1이 떨어질 거고 1111인 경우에 0으로 쓰여 있으면 0이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킷에 있는 목적지 주소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255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 163이었잖아요. 그럼 163이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163이냐, 여기는 152냐, 여기는 161이냐 따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사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255라 그러면 요 자리가 정확하게 요거랑 같냐는 거예요. 패킷에 쓰여 있는 값하고. 패킷에 쓰여 있는 첫 번째 바이트가 이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하고 정확히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게 255의 뜻이에요. 0의 뜻은 뭐든 상관없다는 거야. 여기 있는 값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고 240, 255도 아니고 0도 아닌 애들은 요거는 저렇게 이제 바이너리를 써보면 항상 1이 몇 개쯤 나오다가 뒤에 0 달려있는 애들이에요. 1, 0이 막 섞여 있을 수는 없어. 1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1이 어느 정도 나오기까지만 AND가 되면 예를 들어 이거랑 지워야 되겠다. 163이라는 숫자랑 224랑 AND가 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240 마스크가 240이죠. 240은 사실은 1111000이고요. 지금 마스크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스크 8번. M8이 이제 240.0.0.0이니까 마스크를 바이너리로 쓰면 1111000 하고서 전부 다 0000 전부 다 0이죠. 자, 이거하고 뭐하고 매치될 거예요? 여기서처럼 AND가 될 것이 D예요. 그래서 D는 지금 163.152점인데 여긴 전부 다 0이니까 이건 전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되는데 163을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163이 맨 처음 자리가 얼마예요? 1이죠. 128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 B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그죠? 그 다음에는 얼마예요? 128 한 다음에 64가 안 들어 64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32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28 더하기 32 했으니까 160 됐죠. 3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이니까 0, 0, 0, 1,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랑 요거 좀 밑에 있는 걸 요걸 싹 지우고 나서 자, 여기랑 이렇게 해서 AN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1, 0, 1, 0 그리고 0, 0, 0, 0이에요. 그죠? 1, 0, 1, 0, 0, 0, 0, 0. 이 숫자 뭐예요, 그러면? 128하고 30니까 이거 이 160이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마스크를 적용하면 뭐가 돼? 160점 하고선 이제 뭐 1호 2점 어쩌고 좀 나가는데 160이냐는 거야. 여기 써 있는 값이 160이냐? 아니죠. 매치가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패킷 들어오면 일단 마스크로 확 덮어 씌워가지고 마스크 1에 해당하는 값만 튀어나오게 해서 값을 얻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포지션에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요 첫 번째 값하고 비교를 해봐요.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맞으면 두 번째로 옮겨가. 맞으면 두 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마스크까지 적용했을 때 이 값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각 매치되는 건 없어요. 정확하게 마스크만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 네 개가. 뭐 적당히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0, 정확하게 0, 정확하게 0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매칭한 룰인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매치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매치를 선택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룰은 간단해요. 뭐냐면 longest prefix match라는 방법을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됐는데 longest prefix match.
longest perfect matching이 뭐냐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했던 마스크에서 일자가 더 적은 놈이 있고 더 많은 놈이 있어요. 오래도록 111 나가다가 나중에 0 나오는 애가 있고 일이 조금 나오다 그냥 바로 0 나오는 애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예 1이 없는 애도 있어. 그렇죠? 심지어 1이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저기 1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자의 개수를 세어보면 길게 1이 반복되다가 끝나는 애가 있고 짧게 끝나는 애가 있어요. 심지어 너무 짧아갖고 아예 없는 애가 있다고. 자, 그랬을 때 누가 이기냐? 예, 말을 여러분이 딱 보면 알겠지만 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예, 긴 놈이 이겨. 그래서 두 개가 있었는데 누가 이길까요? 얘하고 우리의 패킷이 매치가 됐었는데 어느 게 승자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왜 이렇게 시큰둥해? 밑에 거죠. 예, 그래서 하나가 결정이 돼요. 자, 하나가 결정되면 그때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봅시다. 이제. 자, 이게 이제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됐으면 요 두 개는 입력과 비교되기 위해서 이미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엔트리가 선택되게끔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뭐를 쓸 거냐면 요 두 부분을 쓸 거예요. 게이트웨이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쓸 건데 여기 이미 지워버려서 미안한데 게이트웨이가 넥스트홉 IP 주소이고 인터페이스가 그 넥스트홉 IP, 즉 다시 말하면 다음번에 거쳐야 할 라우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할 인터페이스예요. 라우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와 같은 곳이야? 인터섹션 같은 곳이야. 길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이쪽 길로 들어와서 안암 오거리에서 요 길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용두동 쪽으로 나간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인터페이스가 있고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저기서 결정을 해줘요. 여기서 나가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터페이스에 IP 주소가 붙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OS마다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 원리는 같아요. 리눅스에서는 저걸 갖다가 캐릭터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써주고요. 라우팅 테이블에. 여러분 집에 가서 리눅스 하는 사람들은 저기 쳐보세요.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는 그 인터페이스에 어사인 되어 있는 IP 주소를 거기다 써놔요. 그러니까 저기는 IP 주소로 써 있죠. 저 IP 주소를 달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3.152.161.0 여기에 매치가 됐으니까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39로 나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39라고 하는 주소가 붙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게이트웨이 중에는 이게 뭐 IP 주소가 아니고 연결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됨이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연결됨으로 써 있으면 이것도 역시 OS마다 표기법이 다른데 이 경우는 뭐냐면 그냥 그 목적지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로 저 인터페이스를 딱 타고 나가면 그냥 한 홉에 딱 있다는 거죠. 라우터 여러 개 거쳐가는 게 담이 라우터가 아니고요. 목적지 자체라는 거예요. 왜요? 자, 163.152.161.2라는 만약 그 IP 주소를 가진 애가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얘가 163.152.162.39예요. 얘가. 그러니까 같은 이더넷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라우터를 거쳐서 어디를 더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는 같은 식구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비유한 바에 문 열고 딱 나가서 오솔길에 딱 들어섰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라우터를 거쳐서 또 보내줘야 되는 애가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목적지가. 자, 이 경우에 해야 할 일 뭐죠? 그렇죠. ARP 룩업을 거쳐서 163.152.161.2라고 하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에 맥 주소가 뭐냐를 찾아서 그 맥 주소를 이더넷이면 이더넷 목적 주소에 넣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진정한 목적지 D가 여러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우터를 몇 개 더 건너가야만 나오는 애야.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이 말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이제 라우터한테 부탁해서 걔가 그 다음에 또 있는 라우터로 보내주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라우터의 주소가 어디라고? 163.151.1.1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의 패킷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매치되었던 케이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161.39가 우리 호스트가 163.152.161.39인데 얘가 무슨 D라는 값을 어떻게 뭐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어. 163.161.161. 어쩌구가 아니네요. 그러면 멀리 가는 애면 여기 라우터가 있는데 이 라우터의 여기 인터페이스가 얼마라고요? IP 주소가 163.152.161.1. 일단 이리 가라는 거예요. 일단 이리 가라. 그럼 얘가 알아서 또 갈래길로 보내줘서 그 다음으로 보낼 거고 그 다음으로 보낼 거고 해서 뭐 갈 거예요. D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 알겠죠? 이렇게. 예. 그럼요. 예, 161.1이 여기. 요. 지금 내가 보내줘야 할 요 인터페이스. 그럼 저기 인터페이스 밑에 있는 숫자, 인터페이스랑 게이트웨이랑 저 게이트웨이는 다음 홉의 주소, 다음 홉, 넥스트 홉. 인터페이스는 여기 나가는 출구. 출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출구를 쓰란 말이에요. 이쪽 출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163. 이 39가 여기죠. 그러니까 39가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질문들을 하세요, 저렇게. 모르는데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말고. 네. 자, 그다음 예. 캐시라는 말은 뭐 특별하게 테이블과 캐시가 뭐가 다르냐? 캐시도 테이블이에요. 똑같은 테이블인데 캐시라는 것은 뭐 어떤 측면을 강조한 거냐면 임시 저장소라는 뜻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엔트리들이 막 빨리빨리 지워지고 라고 하는 뜻을 의미해요. 지워졌다, 채워졌다 하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똑같은 테이블인데 이제 라우팅 테이블은 보통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되지 않죠. ARP의 경우에는 원래 표준에 하면 수명이 1200초죠. 1200초. 20분 수명을 가진 엔트리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 안 쓰면 20분 만에 지워져 버려요. 만들어진 지. 근데 라우팅 테이블은 안 그래요. 라우팅 테이블은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만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냐면 이제 라우터에 들어가 있는 라우팅 테이블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링크가 다운이 된다거나 끊어져 버린다거나 혹은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거나 하는 상황 하고요. 보통 호스트 같으면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지웠다가 더했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지웠다 더했다 하는 걸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명령이 root add, root delete 명령이에요. root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root -4 print 그러면 IPv4 라우팅 테이블이 쫙 뜨죠, 그죠? 여러분이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root delete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엔트리를 만들고 싶으면 root add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쓰는 법만 가르쳐 주니까 집에서 꼭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컴퓨터 고장 났으니까 물어내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root add라는 명령을 치면 일단 형식이 안 맞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 root add가 실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조작합니다. 근데 이제 더해주는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파라미터를 주고 나는데 여기 몇 가지 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라우팅 테이블 제가 건드리긴 싫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157.0.0.0이라는 그 목적지 그러니까 엔트리에서 지금 저 패키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에서 맨 왼쪽 칼럼에 있는 값을 157.0.0.0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root add 그 목적지 하고 그거에 써야 할 마스크 하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써줘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마스크를 적용했을 때 이 목적지에 매치가 돼가지고 다음 홉을 어디로 갈까를 정할 때 적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157.55.80.1 예를 들면 이게 라우터의 주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게 매트릭이 뭐냐, 인터페이스가 뭐냐라는 건데 통상 매트릭까지만 쓰면 돼요. 이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if 어쩌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이게 뭐냐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맨 오른쪽에 매트릭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데 저 매트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longest prefix match 매치가 다수 발생했을 때 그 매치 중에 정말 써야 할 매치를 골라내는 룰이 마스크에서 1의 길이가 긴 놈을 승자로 선언하는 것이었는데 어떨 때는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따라서는 걔네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매치가 통상 두 개의 매치가 똑같은 프레픽스 길이를 가질 때가 있어요. 둘 다 이를테면 255.255.255.0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 그럼 그 중에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longest prefix match라는 룰을 갖다가 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승자 선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뤄야 할 게 저 매트릭이라는 값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 매트릭이 다르다고 하면 매트릭 값이 작은 놈이 승자예요. 매트릭이란 게 뭐 어떤 의미냐면 매트릭이 이게 뭐 잣대 이런 건데 재는 잣대 단위 이런 건데 내가 저 엔트리를 썼을 때 이제 어떤 링크가 결정이 돼서 그 링크로 우리가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패킷이? 그럴 때 그 링크가 가진 값인데 이 값이 뭐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통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링크가 가진 가격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코스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를 할래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을 더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더 적게 내고 싶죠. 매트릭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링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매트릭, 가격은 아닌데 낮은 값의 매트릭 값을 가지는 엔트리가 만약에 longest prefix match로도 리졸브가 안 되는 타이라고 하면 저게 타이 브레이커가 되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심지어는 매트릭마저도 같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첫 번째 매치된 게 우선순위를 갖는다든가 랜덤하다든가 뭐 그 외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통상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longest prefix match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매트릭 가면 해결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루트 애드를 할 때 매트릭까지 넣어줘야 하는 이유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매트릭 3 그러면 저 매트릭 값을 3으로 넣어주라는 건데 통상 OS가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 값을 상당히 낮춰달라고 할 때 링크의 성질에 따라서 지가 마음대로 값을 어사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룰을 전 아직 모르겠고 여러분이 한번 장난치면서 알아내 보세요. 다음에 루트 체인지도 있어요. 이 중에 자 새로 애드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걸 지우는 것도 아니고 그 값 중에 하나만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루트 체인지 명령을 쓰면 돼요. 형식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시고 다시금 말하지만 라우팅 테이블 고장났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루트 딜리트 하면은 그 맨 왼쪽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항목 하나만 적어주면은 그 엔트리가 통째로 날아가요. 예를 들면 0.0.0.0이라는 엔트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와이파이도 쓰고 이더넷에도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라우팅 테이블 보면 통상 두 개가 나왔다. 0.0.0.0이 엔트리가 두 개 나와요. 근데 만약에 루트 딜리트 0.0.0.0 하면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끊어져요. 왜냐? 인터넷 멀리 가라고 했는데 저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들 보면 다 지네 동네 얘기거든. 지네 동네가 아니라면 라우터로 가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0.0.0.0이 우리 동네 아니면 하는 그 조건인데 그걸 여러분이 날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인터넷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해볼까요? 손이 근질근질한데 숙제를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제가 해보라는 건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그 문제를 꼭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게이트웨이가 연결됨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단순히 이더넷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뭐 이더넷이면 이더넷,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예. 라우터 출구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아까 보니까 인터페이스 주소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디 그래요? 아 이거요. 자 그럼 맞아요. 그 질문 잘했어요. 자 봅시다. 왜 여기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다른지. 자 요거는 이제 최종 그죠? 도저히 이거 안에서 맞는 게 없을 때 여기에 되는 거니까. 127.0.0.0이라고 돼 있고 네트워크 마스크가 255로 됐으니까 앞 숫자만 127이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죠. 그럴 때 어디로 가라고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라우터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7.0.0. 이게 뭐의 주소예요? 무슨 인터페이스 주소예요? 룻백 인터페이스 사람들아. 룻백 인터페이스. 룻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터페이스 주소이죠. 내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모르죠? 했는데 자 그래서 127. 어쩌고 어쩌고라고 하는 모든 패킷은 127. 어쩌고 저쩌고로 간다고 하는 모든 패킷은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룻백 인터페이스. 127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27.0.0이라고 하는 룻백 인터페이스로 보내라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127.0.0.1이라고 하는 거에 매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네 자리가 다 절여야 127.0.0.1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어디로 보내라? 127.0.0.1로 보내. 이게 뭔 소리예요? 목적지도 127.0.0.1이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인터페이스에 달려 있는 IP 주소도 127.0.0.1이에요. 왜 그러죠? 이게 룻백이니까 여러분이 룻백 주소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 교신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해서 교신하려고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호스트 안에 있다면 이거를 탕 튕겨가지고 이쪽으로 밖으로 안 나가고 돌아오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룻백 주소를 쓰는 거예요. IP 주소 127.0.0.1이면 뭐야 결국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 목적지가 나예요. 또 127.25.25.25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인데 네 자리가 다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를 써라? 역시 룻백 주소를 써라. 또 163.15 이거는 했으니까 그죠? 했으니까 어디로 나가라? .39로 나가라. 이거 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5.16.39 정확하게 이거 누구 주소예요? 바로 얘 주소. 그러니까 나에게로 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뭐예요? 127. 뭐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원로에서 룻백으로 해서 튕겨 돌아와. 이 거울 비슷한 거죠. 반사 인터페이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호스트. 사실은 좀 부정확한 말인데 우리 호스트 안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로 할 때 그 다른 프로세스의 IP 주소는 뭐예요? 역시 나의 IP 주소죠. IP 주소는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같은 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호스트 안에 있는 애. 그런 경우가 두 개가 있었고 요게 바로 나네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 127. 얼마로 부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저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가진 주소 163.15.16.39로 하고 나를 불러도 돼요. 호칭을 불러도 돼요. 그럼 어디로 가? 일단 어디로 가겠어요? 39니까 이건 이더넷 인터페이스예요. 일단 이더넷 인터페이스까지 내려가요.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네. 그래서 어디로 던져줄까요? 룻백으로 던져줘요. 그리고 룻백은 걔는 위로 던지는 애야 또. 3 쿠션으로 올라온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 163.15.161.25 이건 뭐야? 163.15.161 서브넷의 모두라는 뜻이죠. 이거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걸 금방 알아먹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좀 문제가 있어. 이미 가르쳐준 거예요. 정확하게 저 주소이면 역시 어디로 나가라? 3구로 나가라. 왜냐하면 163.15.161점에 붙어있는 모든 다른 애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이 24.0.0.0 즉 앞에가 224로부터 시작해서 이 네 비트가 1110이라는 말은 1110으로 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0000일 수도 있고 0001일 수도 있고 0010일 수도 있고 뭐 해갖고 1111까지 나올 수 있어요. 0000부터 111까지. 그게 뭐예요? 224부터 239까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다시 말하면 멀티캐스트는 어디로 가라? 룻백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과 요것과 매치가 되겠죠, 정확하게. 왜냐?
마스크가 똑같고 값이 똑같으면 만약에 얘한테 매치된다면 얘한테도 매치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두 개 매치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써야 돼? longest prefix match인데 prefix 길이마저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딜 봐야 되겠어요? 매트릭 어느 게 더 싸요? 이쪽이죠. 왜 이걸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티캐스트 주소도 저 3구를 통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5.255.255 역시 이게 뭐죠? 이거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모르겠으면 반성하세요. 자, 255.255.255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서브넷에 있는 애들한테만 지금 보내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인데 어디를 써라? 역시 두 개가 매치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트릭 값이 작은 3구 인터페이스가 걸려서 그리고 내보내서 퍼뜨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라우팅 테이블을 읽을 줄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이 호스트에 혹은 이 라우터에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넣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 라우팅 테이블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꼭 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이런 상황일 때. 이 호스트가 이렇게 엮여 있는데 완벽하게 빠짐없이 라우팅 테이블도 다 넣으시오라고 내가 쓴다고요. 그 문제를. 여러분은 라우팅 테이블을 읽을 줄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읽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이 넣을 줄 안다는 것은 뭐죠?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것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도록. 그래서 아까 가르쳐준 root add, root change, root delete 명령을 써가지고 필요하면 넣고 빼고 고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원칙 라우팅 테이블은 전 세계를 커버해야 돼요. 어떤 주소로 보내라고 했더니 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기는 지금 빠진 곳이 없어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빠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그냥 완벽한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네. 그 룩백이 같은 라우터 안에 있는 애들한테 할 때 룩백을 쓴다는 건 No, 라우터가 아니고 호스트. 아, 예. 뭐 라우터도 지 안에서 통신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 아예 그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룩백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서에게 패킷을 보내고 싶어. 근데 걔는 나랑 같이 사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럴 때 걔의 IP 주소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떤 IP 주소를 써서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은 룩백 주소를 쓸 수 있고 여기서처럼 어떤 인터페이스가 가진 IP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3 쿠션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냥 2 쿠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예. 저 IP 팁을 라우팅 팁을 저 조작하면 보안상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저걸 하려면 아마도 저 커맨드 프롬프트 창을 열 때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프롬프트 창 아이콘에 오른쪽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열기를 해야 돼요. 그냥 열어서는 안 해줘. 저 라우팅 팁을 업데이트되는 게 어디 차단이 끊기거나 아니면 뭐 TTL이 뭐 0이 돼서 그렇게 룩이 생기거나 그럴 때 라우팅 팁을 업데이트될 것 같은데 아니요. 패킷이 겪는 일하고 라우팅 탭을 업데이트하고 상관없고요. 링크가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가 중요해요. 이건 누가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굿 퀘스천. 자, 라우팅 테이블을 누가 업데이트하느냐? 라우터라 그러면 라우터에서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고 있어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저 라우팅 테이블에 업데이트하는 주체가 돼요. 첫째 라우팅 프로토콜. 둘째 사람. 내가 루트 애드 명령을 실행했다. 루트 체인지 명령을 실행했다. 루트 딜리트 명령을 실행했다. 셋째가 우리가 ICMP 가서 배울 ICMP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꼬여있는 라우팅을 풀어주는 ICMP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실은 컴퓨터가 이 엔트리들을 넣을 때 몇 개의 엔트리든 컴퓨터가 넣었거든요. 처음에 켜졌을 때 그것이 사람이 쓸 때 사람이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고칠 때 쓰는 똑같은 시스템 콜을 써서 걔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API를 가지고 컴퓨터도 넣고 사람도 넣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PI를 쓰는 거예요. IOCTL. IOCTL.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해 주신 게 짐을 전달할 때 나는 내 옆 사람한테만 전달하면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크게 상관없다. 근데 그렇죠. 그 비유할 때는 이해가 갔는데 생각해 보면 전 지구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큰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그 짐을 전달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그러면 누군가 하늘에서 누군가 지켜봐서 북쪽으로 전달해라 이런 큰 그림은 줘야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코어가 따로 있나요? 코어라고 해서 누가 어떤 절대적인 지배자가 있어서 그걸 해주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신기하게도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조그만 망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각 망의 관리자들이 협동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걸 해주는 프로토콜들을 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 라우팅 가서 이제 할 이야기지만 하나의 작은 망, 우리가 그걸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고려대학교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이에요. 우리 망 안에서는 우리가 정해요. 우리 저기 정보 전산처에 있는 아저씨들이 적당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골라서 이 안에서 뭐 이 컴퓨터에서 뭐 고대 DNS 서버로 가는 패킷이 있다 그러면 착착 그 계산돼서 제일 짧은 길로 가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망과 망 사이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정책 라우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돈을 냈냐, 쟤가 나랑 친하냐, 아니면 미운 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인터넷 초기에 보면 옆호 아파트 옆집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미국 갔다 올 수 있어 패킷이. 왜냐하면 KT랑 그 당시에 이제 요즘은 SK 브로드밴드가 된 데이콤이 데이콤 맞나요? 여하튼 무슨 두 개 업체가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접경지역 아무나 못 넘어가죠? 사이가 안 좋아. 못 가요. 어디를 거쳐가요? 괜히 중국을 거쳐가. 왜? 1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딱 그 팔러시 라우팅, 정책 라우팅. 근데 그게 다 잘 맞아서 돌아가게끔 라우팅 프로토콜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요. 정책 라우팅은 정책 라우팅이만큼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기를 최근에 중국이 한때 미국의 그 군사 네트워크의 그 트래픽을 중국을 거쳐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그 패킷은 시킨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손 벌리고 이리로 오세요 하면 가요. 그게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우리한테 어떻게 163.152. 어쩌고 패킷이 우리 고대망으로 올까요? 신기하게도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163.15는 이리로 오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온 세계다 되고 그 정보가 쫙 퍼져나가 인터넷으로 망과 망 사이에서. 그러면 각 망이 기억을 해요. 163.15를 1로 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들렸어라고 하는. 그러면 그걸 일단 기록하고 또 옆으로 보내. 그럼 연망은 163.15를 1로 오라는데? 라고 기록해. 자, 그런 것들 다 모으면 뭐가 될까요? 코어에 들어가면 그게 30만 엔트리, 40만 엔트리가 돼요. 그래서 뒤져서 163.15 지금 얼마 슉 뒤져보면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 1로 가. 그 다음에서는 또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 1로 가. 그러면 고대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네. 전 세대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게 여기서는 뭘 보고 하셨어요? 전 세계를 정말 커버했는지. 사실은 여러분을 속인 거고요. 정확하게 사실은 이 컴퓨터가 어디 연결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이더넷에서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딱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자기가 내부 네트워크이든지 그러니까 127 어쩌고 하는 이 두 놈, 이 세 놈, 이건 결코 이더넷하고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는 대상이 자기 같은 기계 안에서 하는 다른 프로세스와의 통신할 때 쓰는 거죠. 163.152.161. 어쩌고 하는 이 세 개는 누구를 향해 가는 애들에 대한 것이냐면 163.152.161이라고 하는 이 서브넷, 여기 같이 사는 애들, 여기 줄줄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골목에. 그죠? 다 이 골목 사는 애들이에요, 대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 3개, 우리 골목에 사는 친구들 3개, 멀티캐스트 2개, 브로드캐스트 2개.
자, 그러면 멀리 가는 건 뭐 있어요? 딱 위에 하나 있네. 우리 이 컴퓨터 안도 아니고 우리 골목 애들도 아니고 우리 골목 애들한테만 가는 브로드캐스트도 아니고 멀티캐스트도 아니면 어디에 멀리 가는 애 이거 하나 있네. 그러니까 얘가 인터페이스가 또 다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라우팅 엔트리들이 필요한데 없어요. 저는 이거 딱 하나야. 그러니까 내부 우리 골목 아니면 전 세계 이렇게 딱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더넷 인터페이스 말고 나 몰래 뭐 하나 다른 인터페이스로 뒷구멍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제 제가 틀린 거고 아니면 맞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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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으면 같은 목적지를 갈 때에도 이 인터페이스로 나갈 수 있고 저 인터페이스로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걸요. 네, 그 얘기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라우터라고 하면 더 짧은 길로 나가는 인터페이스로 나가게 돼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짧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치 시스템 안에 얘기해요. 고대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짧은 길이 되겠고 망과 망 사이라 그러면 펄러시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우선한다는 정책이 있을 건데 그 정책에 따라서 결정될 거고요. 호스트라고 하면 호스트에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제 랩탑 쓸 때 저는 이더넷에도 꽂혀 있고 와이파이에도 꽂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뭘 쓸까요? 이 상황에서 뭘 쓰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게 될 라우팅 테이블의 모양은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더블 돼 있어. 0.0.0.0이 두 개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 두 개씩 만들어져 있고 뭐가 다르게 되냐면은 이 인터페이스 값들이 다르게 돼 있고 매트릭 값이 달라요. 그래서 매트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와이파이랑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가 매트릭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와이파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호하게 돼 있지 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호스트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요. 네,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건 라우터에서 문제가 돼요. 라우터에서 짧은 길이라 그랬는데 똑같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길거나 똑같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 랜덤하게 분산이 돼버리거나 한 팩기 일로 갔다 한 팩기 절로 갔다 하거나 목적지에 따라 분산되거나 여러 가지 분산 룰이 있어요. 그거는 라우팅 프로토콜 따라 좀 달라요. Good question. 자, 진도를 더 나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해주는 일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제 엔지니어로서 어느 위치에 가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를 대강 다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1페이지는 뭐 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라우팅 테이블과 ARP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의 ARP는 shared medium에서만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고 유니캐스트에만 적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고요.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ARP는 어느 IP 주소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느냐 같은 링크 하나를 건너가서 도달할 수 있는 놈에 대해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연결됨이라고 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는 놈에 대해서는 목적지 자체가 바로 한없 떨어진 놈이죠. 그것은 ARP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지가 라우터 건너야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ARP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한 링크 건너가는 것뿐인데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일단 라우터의 그 인터페이스 여기까지 도착해야 되겠죠. 161.1까지. 예.
그러면 ARP가 입력으로 받는 IP 주소는 뭐가 되겠어요? 최종 목적지가 되겠어요? 이 라우터의 지금 첫 번째 여러분이 깡총에서 거기를 가야 되는 그 IP 주소가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ARP는 절대로 여러 홉 바깥에 있는 걸 해주는 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때만 라우터에 내가 주어야 할 라우터 주소 그걸 가지고 ARP를 해서 거기까지 일단 가요. 그 다음은 걔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림 5-16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한 두 섹션 정도 남았는데 5.5절에 가면 모바일 IP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모바일 IP는 실은 여러분의 스마트폰과는 요즘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제 모바일 IP가 어떤 IP냐? 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쓸 때 예를 들어 161 얘가 지금 3.152.161.39라는 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걸 뚝 껴가지고 이게 랩탑이라고 치죠. 들고서 계속 가면서 쓰고 있어요. 랩탑이 아니라 무슨 태블릿이다. 161.39가. 태블릿 계속 쓰면서 걸어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저기 무슨 저 어디를 가서 뭐 성남을 가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계속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그 태블릿이 계속해서 163.152.161.39라는 주소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일단은 못 써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63.152가 어디 주소야? 고대 주소잖아. 고대를 벗어나면 그 고대 주소인데 어떻게 벗어나? 그렇지? 그게 원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가 모바일 IP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장비가 자기의 이른바 홈 주소는 뭐예요? 원래 자기가 원래 부착되어 있던 위치에서 자기가 받은 주소래요. 그 홈 주소를 계속 쓰고 싶은 경우에 써야 하는 추가적인 프로토콜이 모바일 IP예요. 그러니까 IP를 갈아치우고 얘가 있는 게 아니라 IP 위에 얘가 있어가지고 좀 사기를 좀 쳐줘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실은 이거는 이제 이거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건지 이 코스에서 배워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책에 새로이 들어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전화기가 희귀했을 때는 이 전화가 되는 곳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합시다.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엔 회사에 있어. 회사에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따르릉 하고 울리면 비서가 받아서 여러분을 바꿔준다고요. 자, 여러분 회사 전화번호가 123-4567 이렇게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사장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커스터머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통상은 이제 전화 있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겪었어요. 근데 전화가 없어. 공중전화를 막 찾아가서 동전을 넣고 막 전화를 해야 돼. 근데 보통 전화가 있는 곳이 다방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카페 옛날 버전이야. 그래서 다방에 가면은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저 다방 가서 손님을 만나다가 나한테 전화가 오면 이제 어떻게 할까? 회사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가끔 찾으러. 그러면 이제 다방에서 전화를 하는 거지. 회사에 전화를 따르면 비서가 받을 거 아니에요? 비서가 지키고 앉아 있다, 그죠? 그럼 비서한테 그래. 야,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있으면 지금 내가 어느 다방인데 이 다방 전화번호가 987에 뭐 6543이야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오면 일로 전화해갖고 나한테 전달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했으면 회사로 전화가 가겠죠. 그럼 회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주겠어? 987에 6543으로 전화해가지고 전달해주겠죠. 그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디서 전화 왔었어?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222에 3333에서 왔다. 그러면 이 사장이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회사를 또 전화하겠어? 아니죠. 222에 3333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뭐 왔다 갔다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요것이 모바일 IP 원리예요. 깨달으셨나? 자, 그러면 모바일 IP 용어로 설명해 줄게 친절하게.
자, 그 사장이 모바일 디바이스고요. 그 회사에서 지키고 앉아 있는 아가씨가 모바일 앞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홈 에이전트라고 불려요. 홈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건 아시죠? 홈 에이전트.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가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홈 네트워크. 자기가 원래 부착되어 있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어떤 주소를 달고 있었냐면 뭐 163.152.161.39를 달고 있었다. 처음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는데 여기다 연결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동을 했어.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쓰는 주소는 실상은 137.44.55.66 뭐 이렇게 됐다고 진짜. 여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없어요. 여기 더 이상 없어 사실은. 그러면 얘가 일로 와서 여기 이 주소를 쓰면서 연락을 해. 이쪽에다 연락을 해서 연락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것도 우리가 홈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이 홈 에이전트에게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주소가 이거다라고 연락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163.152.161.39는 현재 137.44.55.66을 쓰고 있다고 기록을 해도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 패킷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얘한테 보내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 34.56.78.9라는 호스트가 얘한테 보냈어요 패킷을. 그럼 인터넷에서 라우팅 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인데 라우팅 갖고 여기 딱 도착하겠죠. 여기 예를 들면 라우터까지 왔어. 그래서 라우터가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 쉐어드 미디어 여러 개가 달린 쉐어드 미디어다. 그럼 라우터가 목적지 163.152.162.39를 검색하면 라우팅 테이블 딱 뒤지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우리 망이다. 연결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연결됨. 그러면 이제 ARP를 돌려야겠죠. ARP를 돌려서 이제 ARP가 물어볼 거예요. 163.152.162.39는 나한테 맥 주소를 다오라고 묻겠죠. 근데 161.39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성남 갔다고. 고대 안 있어. 그럼 ARP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돼? 배달 안 되는 거지 뭐. 배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뭐가 동작하느냐. 뭐 물론 한 가지 방법이에요. 프락시 ARP 기억나요? 프락시 ARP 남을 대신해서 일단 나한테 줘봐 이라고 대답하는 거. 그럼 이 홈 에이전트가 자기의 요 주소로 161. 요거에 대한 ARP가 뜨면 자기의 맥 주소를 줘 얘한테. 그럼 얘는 깜빡 속고 얘가 161.152.162.39인 줄 알고 이렇게 패킷을 줘요. 여기 없어졌을 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하! 지금 137.44.55.66이 있다고 했지. 라고 하고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럼 일로 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 김 사장이. 어떻게 할까? 출발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34.56.78.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디지? 바로 이렇게 보내면 돼. 34.56.78.9를 목적지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몇 개 등장하는데 우리가 홈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와 통신하고 싶은 애를 correspondent node. 연락자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모바일 노드가 있는데 또 하나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어떤 기계가 있어갖고 얘를 foreign agent라고 부르는데 foreign agent. 이 foreign agent가 누구냐? 이 주소를 주네요. 이 주소 누가 마음대로 줘? 어딜 갔다고 여러분들한테 주소를 다 주든가요? 안 준다고. 여러분이 무슨 어떤 자격이 있겠죠. 자격이 있는 애한테 잠깐이라도 이걸 써. 이 주소. 그 다방 갔더니 다방 마담이 이 전화기 쓰세요. 전화번호 얼마예요? 그러면 그 번호 받아갖고 회사의 비서한테 이 전화번호 여기 얼마랜다. 라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주소를 뭐라 하느냐?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의 주소를 care of address라고 해요. care of. care of address는 뭐에 의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요? 의탁 주소. 누구누구의 케어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주소가 현재 홈 주소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임시 주소인 거예요. 그걸 얘가 줬다고, 포린 에이전트가. 자, 이것이 이제 모바일 IP의 기본 그림이에요. 근데 현재 이 기본 그림대로 여러분은 모바일 IP를 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원래 이제 이 모바일 IP를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뭐 멋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 이 벽돌폰이라든가 이런 그 벽돌폰 이후에 조금 더 작아진 폰 이런 이제 무식한 폰들에서는 뭐 그렇게 계산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바일 IP를 막 수행하는 멋진 이런 폰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가 대부분 다 해줘요. 네트워크.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해갖고 이 이동통신망 안에서 저걸 다 해결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의 폰들은 굳이 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전대로 그대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리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림 5-17에 묘사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이제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됐지요? 예. 예. 저희가 그러면 그 대답을 할 때 1377.4.5.6에서 예. 코레스판드 노드로 바로 직접 대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얘가 왜 대답을 여기서요? 그렇죠. 예,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레스판드 노드에서 굳이 홈 에이전트 안 거치고 바로 캐롤 어디로 좋아요. 아주 그 아키텍처 디자이너의 자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루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계속 비서를 괴롭히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서로 알았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루트 옵티미제이션. 이걸 갖다가 이제 트라이앵귤러 라우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라이앵귤러 라우팅을 없애버리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이제 루트 옵티미제이션이에요. 저기 그 모바일 IP의 개발 초기 단계에 살았으면 상당한 컨트리뷰션을 했겠어요. 바로 이걸 알아내는 걸 보면. 자, 그래서 그 218페이지, 19페이지 이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은 사실 이 코스에서 모바일 IP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사실 변종도 너무 많고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몇 주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그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는 걸로 충분하고 용어를 알았으면 됐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에 가면 호스트 프로세싱 오브 IP 데이터그램이 나옵니다. 이게 호스트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처리하는 그 일에 관한 것인데 이 호스트에서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좀 뭐 복잡한 용어들 예를 들면 뭐 스트롱 호스트 모델, 위크 호스트 모델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건 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은 여기서 이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점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면 이거예요. 자, 지난번에 잠깐 제가 가르쳤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인데 지금 IP라는 계층에서 IP라는 레이어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거느리고 있고, 그죠? 그것이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그 가짜 인터페이스 룩백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돌아오는 용도도 있지만, 뭐 이더넷이면 이더넷,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이게 라우터로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기계, 뭐 그게 뭐 전문 라우터 장비일 수도 있고, 그냥 호스트 컴퓨터였는데 여러분이 커널 안에 플래그를 바꿔서 이제부터 너는 라우터로 작동해라 라고 한 애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패킷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게 라우터로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서 이 인터페이스로 들어왔다가 IP 라우팅 룩업을 해보니까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여기야. 그래서 일로 이제 패킷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한 패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라우터로 작동하는 거죠. 이쪽 길로 들어와서 저쪽 길로 나가는.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포워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포워딩 1번 포워딩 패스가 있고요. 포워딩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 호스트에 도착하는 패킷일 수 있어요. 어디 얘 거쳐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도착하는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패스가 뭐 이렇게 패킷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나야. 목적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 중에 하나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신자야. 그런 경우 수신했으면 IP에서 수신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책을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인천공항까지 왔다고 끝이 아닌 것처럼 나한테 와야죠. 책이 나까지 와야죠. 그죠? 자, 다시 여러분을 상기시키면 TCP/IP는 무슨 도구다?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즉 살아있는 프로그램들의 통신 도구다.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올라가야죠. 지금 IP 인터페이스에서 다 왔다고 도착하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뭘 까보면 돼? 자, IP까지 온 건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겠고 IP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 밟듯이 하나씩 밟고 올라가서 애플리케이션까지 가야 돼요. 자, 다음에 밟을 계단이 뭔지 결정해야 되겠죠. 뭘 보면 할까요?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걸까? 디멀티플렉싱을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IP 헤더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겠어? 뒤로 지금 넘어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IP 헤더에 뭘 봐야 돼? 그렇죠. 프로토콜.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네. 프로토콜 필드를 보면 뭐가 적혀있어요? 어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받아야 하나? 얘기 안 했어요? 6번이면 뭐? TCP. 17번이면 UDP. 다음 계단이에요. 6번이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TCP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자, TCP까지 갔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 동네 우체국까지 와서 끝이면 아니죠. 안 되는 거죠. 나까지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이 대답 못해도 여러분의 죄는 아닙니다. 이제 포트 번호를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프로세스가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80 포트는 웹서버 이런 말 들어봤어요? 80 포트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웹서버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웹서버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IP 거쳐서 이제 내 거면 IP 거쳐서 트랜스포트 거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내려오는 패스도 있죠. 응용이 보냈어요.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메일하는 메일 보내는 애가 있어요. 메일러. 얘가 이렇게 보내갖고 IP를 거쳤더니 여기로 나가라. 이렇게 돼 있었죠. 3번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문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내 거여서 위로 올라가서 프로그램까지 가는 패스가 있고, 프로그램에서 출발해갖고 트랜스포트 거쳐서 IP에서 라우팅 해봤더니 어느 문으로 나가서 그 문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상한 용어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런 것보다는 호스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요. 이 1번 포워딩에 관한 건 지난번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오직 언제만? 얘가 너 라우터로 작동해 라고 할 때만. 그럼 라우터로 작동해라는 말이 없었고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닌 데를 목적지로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웬 말벽 따구냐. 그냥 뒤로 던져버려요. 죽여버려. Silently discard. 나는 라우터가 아닌데 왜 나한테 보낸 거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일단은. 질문.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해가지고 이래. 지금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질문 하나 하세요. 빨리. 질문 할 때까지 안 끝내줄 거야.
오케이. 여기 IP에 길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게 라우터 아니요? 인터페이스. 아니요. 그러니까 그저 네모 쳐진 네. 전체가 길이 여러 개 붙어서 그걸 통과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 그룹이 라우터 건가요? 무슨 소리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내 랩탑이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도 갖고 있고 이더넷 인터페이스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 랩탑이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신 라우터로 만들 수는 있죠, 그 경우는. 라우터로. 근데 이더넷 하나에만 연결돼 있다. 얘는 라우터는 될 수 없어요. 얘는. 외통수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라우터? 적용은 거죠. 그러면 좀 인터페이스는 많이 달고 있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인터페이스는 근데 워낙에 다들 127.0.0.1 인터페이스는 다들 달고 있는 것이고 많이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상이에요. 저 그냥 미니멈으로 달고 있는 게 저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봐주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